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 리더십 두 번째 시간 감 컨설팅의 장초로 대표입니다. 오늘은 팀장 리더십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리더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스토리텔링이 나왔냐고요? 리더에게 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시절, 꽤 오래전이죠. 신입사원 시절에 만난 저희 첫 팀장, 유 팀장님이셨어요. 그분은 굉장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다른 팀장님들처럼 뭐 화려한 언변이나 업무 감각이 뛰어난 분은 아니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되게 꼼꼼히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항상 본인의 경험은 물론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을 팀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그냥 남 얘기 좋아하시고 동네 아저씨 같다. 그냥 사람 좋은 분이다. 뭐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팀장님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라는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건 뭔가 강력한 메시지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리더는요, 주어진 많은 역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성원, 팀원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은요, 단지 업무를 잘 전달하는 수단, 이게 아니고요.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잠재력을 발견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유 팀장님은요, 상고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19살 상고 3학년 때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무려 30년간 이미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뒤늦게 대졸로 입사한 같은 나이 또래 팀장님들에 비해서 뭐 승진도 좀 늦었고요. 핵심 부서가 아닌 비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떠도셨습니다. 그치만 영업 현장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고객과의 경험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고요. 후배들은 팀장님 이야기에 굉장히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보탭니다. 그러면 그 본인 후배들의 이야기들의 유 팀장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러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자신만의 얘기를 들려주면요, 팀원들은요, 스스로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고요, 팀에서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굉장히 많이 잘 찾는데요. 당시 저희 팀의 그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던 대리님이 계셨는데, 경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경매 법원에 배당을 받는 문제로 이제 골머리를 앓고 계셨는데, 유 팀장님은 그분에게 정답을 이게보다는 유사한 내용을 경험했던 다른 지점 과장님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과 했던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대리님이 과장님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언을 구했죠. 그리고 꽤 어려운 배당 문제를 해결해서 회사에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겨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유 팀장님은요, 대리님이 경험했던 이 과정을 글로 작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게시판에 띄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연말 회사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전 직원들에게 전파되었고요. 그 대리님은 본사 관리부로 영전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텔링은요, 감정을 움직입니다. 유 팀장님은요, 고졸 출신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렇게 감추거나 됐어 이런 것보다는요, 솔직하게 후배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꽤 이 얘기를 덤덤하게 하셨어요. 나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 하지만 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요, 되게 자연스럽게 팀원들 중에서 현재 힘들고 불만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하셨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야,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잘해보자. 뭐 이런 긍정적으로 용기를 북돋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리더는요,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로 전달을 하면요, 그게 굉장히 큰 울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숫자나 데이터보다는요,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험에 더 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팀원들이 공감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동기부여를 위한 스토리의 힘입니다. 동기부여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그러니까 팀원들은 그들의 일의 의미를 느끼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에요. 자동차 영업사원이던 한 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원이 고객의 컴플레인으로 되게 곤경에 처했어요. 왜 그랬냐면 신차를 판매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도로에 차가 멈춰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공장 쪽에서 이제 부품 문제였던 것을 알고 이제 해결을 했죠. 근데 고객은 와, 내가 이거 속았다 영업사원한테.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영업사원을 다그친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한 달 운행한 차였고요. 문제가 해결된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불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고객은 막 막무가내로 중간에서 그 팀원한테 막 해결하라고 막 물어달라고 이러니까 그 팀원은 야 진짜 영업직에 회의감이 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 그 팀원과 고객과 상자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고객님, 차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계에 불과하고 편의를 돕는 소비재지만 저희 영업사원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차는 어찌됐건 고객님과 처음을 함께한 차 아니겠습니까? 애기들도요, 태어나자마자 아픈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아프다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데요. 정성을 다해서 애를 치료하면요. 애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참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차를 사람이랑 동일하게 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차 다루는 사람들은요. 차가 자식 같아요. 그래서 그 애가 지금은 필요한 순간일 뿐이고요. 그래서 치료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요. 원래보다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고객이 막 갑자기 막 감동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웃으면서 팀장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약간 화났던 게 수긍을 보였다 그랬는데요. 정작 감동을 받았던 건 팀원이었다고 해요. 팀원은요, 팀장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후 영업에 대해서 괜히 시각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차를 내 자식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그 이후에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리더의 스토리텔링은요, 팀원들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의 의미, 그것의 가치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지는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더 성숙하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결국 스토리텔링은 팀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리텔링은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요, 리더가 갖추어야 될 핵심적인 리더십 역량인 겁니다. 리더로서 여러분 스스로의 팀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팀원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팀은요,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뭘로요? 당신이 오늘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좋았다면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